안녕하세요. 스트레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서울지역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준비를 위한 설명회 되겠습니다. 예. 저는 초달쌤이고요. 초달쌤이고,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저랑 친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상담을 하거나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처음 본다. 이런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네, 오늘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셨으니까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안쌤 영재교육연구소에서 보통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이런 거,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교육청 영재교육원 담당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과학대회라든지 비교과 관련해서 대회 준비도 제가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진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나 경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 다 해결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모르는 건 전 사실대로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따가 또 기회가 있을 때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안쌤 영재교육연구소에서 출판한 영재교육원 대비 교재들 많이 있을 텐데, 그 교재들 중에 수학 부분은 제가 거의 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각종 대회 대비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제가 만든 교재라서 일단 제 자랑을 조금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약간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진행할 설명회의 차례는 크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실 수도 있는 지원 가능한 영재교육원 어느 영재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 먼저 알아보고요. 각 영재교육 기관별로 모집 요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설명에 앞서서 이런 내용들 제가 항상 매년 진행을 합니다. 제가 1년에 설명회를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다른 일반 교육청 영재교육원 이런 것들 해가지고 1년에 적게는 5번, 많게는 10번씩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벌써 10여 년이 지났으니까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게 100번은 넘은 것 같아요.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이걸 또 말씀드려도 되나 싶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처음 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성 들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번, 영재는 타고나는 것일까요? 2번,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내용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채팅창에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평소에 실시간 강의에서 친구들과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영재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네. 어떤 것이 더 크게 작용하느냐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타고나는 것이 더 클 것이다.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영재란 어떤 경로로 탄생을 하는 것일까요? 채팅창이 조용한 거 보니까요. 평소에 우리 친구들도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영재란 타고나는 것일까요?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그냥, 저의 생각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음, 어, 아직도 채팅창이 조용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재란 타고나는 것이죠. 영재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영재들을 만나봤죠. 그리고 영재가 되고 싶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봤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영재라고 생각이 되는 친구들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영재는 타고난 경우가 많이 있었고, 우리 주변에는 없습니다. 잘 보이지 않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영재는 혜태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있다고 하는데 본 적은 없어요. 어딘가에 있다고는 하는데, 주변에는 없어요. 혜태 같은 존재.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미 어디선가 다른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있거나 자신이 영재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면서 보통 학생들처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영재라고 하는 것인데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무엇이냐면 영재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과 연결이 됩니다. 영재란 이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학생들과 다른 교육이 필요하고 능력이 다르고 이런 친구들 영재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영재교육원이라고 하니까 영재가 다니는 곳이 영재교육원일까요?
영재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재들이 다니는 곳이라서 영재교육원일까요?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재교육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영재가 아니라 용어가 따로 있어요. 영재교육 대상자라고 정해져 있어요. 이 친구들이 영재교육원에 다니는 학생이거든요. 이런 학생을 뽑자. 그런 학생 어떤 학생입니까?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를 영재교육 대상자라고 해서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영재랑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친구가 영재가 아닌데 영재교육원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네,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가 되었다면, 자고나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할 자격이 있고 그 잠재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았다면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이 되어서 영재교육원에서 교육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재능이 뛰어난지, 잠재력이 충분한지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나요? 여러 가지 평가 과정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그 평가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 평가 방법을 알고 각각 평가에서 무엇을 평가하려고 하는지 미리 경험해보고 준비해보고, 예, 겪어본 친구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재는 타고난 것이라서 우리가 영재가 될 수는 없지만 영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자격을 가진 영재교육 대상자는 이런 평가를 통해서 선발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경험과 학습, 노력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우리 친구가 영재교육원에 가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은 영재교육원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한번 도전해 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저 영재교육원을 갈 건가 말 건가. 영재교육원에 갔을 때의 장점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영재교육원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영재교육원에 가는 것이 어때?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친구들을 설득할 때 이제 필요한 내용들인데, 일단 영재교육원에 가게 되면 학교에서 학습했던 것과 다른 형태로 공부를 진행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가 있고요. 영재교육원에 가는 친구들은 그 학년에 그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같이 생활함으로써 여러 가지 경험과 배움을 새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영재교육원 수료 이력은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스펙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스펙은 큰 영향은 없어요. 초등학교 영재교육원 가야 특목고 간다? 거짓말이에요. 뻥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저께도 연락을 주셨는데 말이 안 됩니다. 영재교육원 스펙이 자사고, 특목고, 영재학교 가는데 필요하다? 아니에요. 너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죠. 네. 제가 영재교육을 하고 있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네. 왜 그런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궁금하면 이따가 끝나고 남으세요. 이거 제가 해마다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원 가능한 영재교육원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학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우리 친구가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이 어딘지를 궁금해서 다 찾아서 보기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영재교육원이 어디 있는지도 어떤 영재교육원이 있는지도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런 자료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궁금하시면 요거 캡처하시거나 사진 찍어 두셨다가 음, 참고하셔도 돼요. 우리 친구가 만약에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이다. 그러면 지금 지원 가능한 영재교육기관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 친구가 영재교육원 이수 이력이 없다면 여기는 지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이 서울교대 인공지능, 성균관대, 동국대, 대진대, 이화여대, 서대문. 근데 우리 친구가 서대문구에 살고 있지 않다면 여기도 지원이 불가능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 자료를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지원 가능한 영재교육기관이 어떤 것인지 알아내셨다면, 이제 뒤쪽에 설명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친구가 조금 더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영재교육기관은 어딘지 알아보셔야 되거든요. 어떤 영재교육원은 지필평가가 있고, 어떤 영재교육원은 지필평가가 없어요. 어떤 영재교육원은 산출물을 내야 되고, 어떤 영재교육원은 자기소개서만으로 평가가 끝납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친구의 장점, 우리 친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뭐죠? 뭐, 했던 경험이라든지 산출물이 있느냐, 없느냐, 예, 우리 친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가장 합격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재교육원을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 영재교육기관은 이제 두 번째 해서 역시 준비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준비의 순서를 정하시는 것이 좋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중복 지원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한 군데 영재교육원을 지원하기보다 두 군데 영재교육원을 지원하게 되면 합격 확률이 두 배가 되잖아요. 그죠? 그죠? 합격 확률이 두 배가 됩니다. 세 군데 지원하게 되면 합격 확률이 세 배가 되는 거죠. 엄청난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중복기원 뭐 이런 거는 제가 그냥 뭐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영재교육기관 하나 영재교육원을 준비하면서 그 준비한 내용으로 다른 영재교육원 준비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준비를 해서 여러 개 영재교육원을 도전하는 것을 저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올해 이제 특별한 몇 가지 변경 사항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예, 연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이제 지원 자격이 변경됐어요. 이제 이 변경은 계속 이제 몇 년간 진행되고 있었는데, 원래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은 서울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경기도 지역 일부, 뭐, 광명, 안양, 뭐, 파주였나요? 몇 군데 학생들만, 너네들도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 지원할 수 있어. 이렇게 열어주었다가, 작년에는 서울, 경기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을 했다가, 다시 이제 제재를 받아서, 올해는 서울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 자격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경쟁률과 좀 관련이 있고,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원래대로 돌아왔다. 서울교대 인공지능 영재교육원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이 과거에 있었죠. 그죠? 서울교대 과학영재교육원이 있고 이것과는 별개로 과학영재교육원에 예전에 수학이 있었고 정보 있었고 과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이 있으면서 이 정보 분야가 이제 겹쳤었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영재교육원이 이제 수리정보 과정과 융합과학 과정으로 바뀌고 이것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몇 년 안 됐어요. 이렇게 두 개의 과정으로 바뀌고 이제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이 없어졌다가 얘가 지금 인공지능 영재교육원으로 이름을 바꿔서 다시 올해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게 예전 뭐 이미 뭐 6월 정도에 이제 알려졌던 것으로 공개 뭐 기사 같은 걸로 나왔던 것으로 이제 나왔었더라고요. 저는 영재교육원 홈페이지에 주로 들어가서 정보를 확인하다 보니까 늦게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우리 친구가 정보 분야에 관심이 있다. 인공지능 영재교육원이 새로 생겼다. 요 뒤에 가서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가천대학교 영재교육원, 동국대학교 영재교육원, 대진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요 세 군데 영재교육기관은 서울 경기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영재교육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영재교육원에서도 경기도 지역으로 영재교육원을 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 알아두시면 영재교육원 지원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첫 번째 대학보다 영재교육원은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입니다. 보시면은 수리과학, 과학융합 과정으로 큰 두 개 과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1지망, 2지망으로 선택해서 선발하고 그다음에 과학은 1, 2, 3, 4지망으로 해서 물리화학, 생물, 신문, 천문지구 환경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시험을 봐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될 텐데 선발 시험은 수리과학형 하나, 과학융합형 하나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선발 시험으로 학생들을 평가할 거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수리과학을 지원했을 때 1, 2지방으로 선택하세요. 어쨌든 같은 내용으로 학생들을 평가해서 지원 분야가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그죠? 우선 점수가 좋은 학생에게 우선 점수를 우선 선택을 부여하겠다 이런 거니까 결국 이제 같은 과학융합을 지원하면 같은 문제로 평가를 받을 거다. 라는 것을 보면 나는 화학을 지원을 해서 화학만 열심히 공부해서는 예, 다른 분야들을 등한시해서는 합격에 이르지 못할 거다라는 것을 이 모집 요강에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모집 요강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몇 명이다, 어떻게 된다, 언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보도 있지만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정보를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어떤 형태로 평가가 진행될 것인지, 얼마나 시험이 진행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에서 알 수 있는 내용.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서울 소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내년이 되면 이제 다들 중학생, 중학교 1, 2학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진행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 접수 1차의 창의적 문제연력 검사를 진행하고요. 합격한 학생들만 서류 제출을 하고 있어요. 이 서류에 이제 자기소개서가 들어가 있죠. 그런 다음에 서류 제출한 다음에 심층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1차의 서류를 먼저 다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너네 돈 내고 그냥 시험만 봐 일단. 그리고 나서 합격한 학생들만 너 서류 내고 면접 봐. 돈 한 번 더 내. 뭐 이런 거죠. 1차에 서류를 제출했을 때, 1차 서류를 제출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준비 학생들도 번거롭고 이제 그걸 평가하는 기관도 어려우니까 우리는 일단 시험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통과한 학생들에 대해서만 서류를 확인하겠다. 이러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서류 내고 면접 보는 형태로 지원 과정이 진행이 된다. 내야 되는 서류 확인해 보시면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뭐 지원서 뭐 이렇게 추천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이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이 자기소개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탐구활동 산출물을 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산출물이죠. 본인이 했던 과학적인 뭐 아니면 영재성이 담긴 창의적인 어떤 활동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자기소개서에 포함해서 내는 겁니다. 시험을 잘 봤어요. 1차 시험을 잘 봤는데 2차 면접에서 통과하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또 좋은 적절한 탐구 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준비가 돼야 된다. 아까 봤던 내용이랑 비슷하죠? 그죠? 이 9월 19일 날 창의적 문제 연락 검사를 보고 자기소개서랑 탐구활동 산출물을 낸 다음에 심층 면접을 심층 면접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요거 제가 몇 년 동안 여기 띄워놓은 건데,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문제 유형이 궁금해요. 라고 하셔서 요거는 올려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나온다. 자기소개서 문제인데, 자기소개서 문제도 이런 식으로 등장합니다. 총 6개의 문제이고, 이제 지필평가를 통과해서 서류를 제출할 때 이런 서류를 내야 되는데, 여기 3번에 보면은 자기가 했던, 창의적인 탐구 과정,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뭐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세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몇 장, 3장까지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했던 사진을 첨부하기보다는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간단한 보고서의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어차피 보고서에도 사진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탐구가 진행되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 과정에서 어떤 과학적인 활동이 있었고 이 탐구가 어떤 학생 영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양식이 이렇게 된다 확인하시고요. 일단 지필평가를 봐야 되니까요. 지필평가를 위해서 이렇게 교재들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요 교재 제가 만든 거고요. 요 교재는 안쌤 영재교육연구소에서 만든 교재입니다.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선발고사의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라서 현재 학생이 학생이라 하더라도 중학교 과정의 교재를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지원 분야에 따라서 이런 교재로 준비하시면 된다.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일단은 지필평가를 잘 봤다라고 하면 이제 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제가 진행하는 자기소개서 특강을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자기소개서랑 심층면접이랑 같이 다 한 번에 이제 대비할 수 있는 심층면접 대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기소개서 특강도 보내드리고 탐구활동 산출물이 적절한지도 제가 봐드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랑 같이 면접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우리 친구는 그냥 본격적으로 실전 면접 준비를 한번 해보고 싶다. 실전 모의 면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랑 온라인 실전 모의 면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심층 면접 되어 있는데 제가 뭐죠? 되게 잘 붙이거든요. 제가 글쎄요, 학생들 합격생 수만 따지면 아마 예, 우리나라에서 1등이 아닐까. 우리나라 제일 많이 학생들을 제가 붙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울산, 친구들 다들 하죠. 다 합하면 제가 1등이겠죠. 서울 지역 학생들도 저랑 준비하는 친구들이 다들 많이들 합격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저랑 면접 준비한 친구들은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이제 일단 면접까지 갔다는 거는 합격에 이미 많이 가까워졌다는 것이고, 이제 보통 2배수, 1.5배수 정도를 뽑은 다음에 면접을 진행하니까요. 그런데도 이제 떨어지면 너무 아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떨어지느냐?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그런 떨어지는 그런 이유들을 피해서 이제 면접을 잘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선발 과정, 선발 방법, 대비 방법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영재교육기관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입니다. 연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수학 심화과정, 과학 심화과정 이렇게 있는데 사사과정은 일단은 조금 제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요 심화과정을 수유로 한 친구들만 이제 사사과정을 시청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일단 여기 심화과정을 중심으로 요 과정을 우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기준 서울 소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랑 똑같은 타겟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영재교육기관을 보통 같이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뭐냐면,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기 전에 서류 제출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과 영대 영재교육원 같이 지원해서 뭐 시험 날짜만 다르다면 같이 지원을 해서 여기도 시험 보고 저기도 시험 보고 어차피 합격해야 서류 내니까 이런 것들 같이 준비를 하다거나 뭐 일단은 준비해보고 시험 날짜에 맞춰서 어디를 지원할지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긴 하지만 면접일은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한 곳만 응시가 가능하다. 이층 여기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합격한 친구만 서류 평가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그 증빙 자료라고 해가지고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어떤 탐구했던 경험들, 산출물을 제출하도록 했었는데 최근에는 사라졌죠. 그래서 간단한 자기소개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조금 더 수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전형에 시험 보고 2차 전형에 자기소개서가 들어가 있다. 자기소개서 양식은 제가 뒤에다가 넣어놨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볼게요.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1차 전형에 시험을 보고 그다음 면접 대상자가 되면 자기소개서 제출한 다음에 면접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될 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이것도 예전에 나왔던 문제 그냥 제가 여기다 올려놨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 요거는 이제 수학 지원자용 문제고, 과학 지원자용 문제였어요.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제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 증명하시오. 불쾌 지수가 올라간다. 왜 그런가요? 이유를 쓰세요. 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을 보면은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요 내용을 풀어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뭐 물론 KMU를 준비하거나 이런 친구들에게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어떤 현재의 학습 상황이나 어떤 능력치,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수학을 지원할 것이냐, 과학을 지원할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기소개서에 들어간 문항은 자기소개서 질문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수학, 과학적인 능력을 서술하시오.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서술하시오. 흥미 가지고 있는 수학이나 과학 문제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앞으로 하고 싶은 일, 해결해보고 싶은 일, 뭐 장래희망과도 연관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본인이 했던 뭐 탐구, 경험을 3번에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 준비를 한다고 하면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을 위해서 하는 서류 준비나 연대를 위한 준비나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자기소개서 이렇게 되고요.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제 강의를 뭐 들으셔도 되고, 먼저 자기소개서를 내기에 앞서서 시험을 먼저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매년 나왔던 문제들을 묶어가지고 기출문제풀이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매년 나왔던 문제들 제가 확인해서 강의하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어떤 유형의 문제가 종종 등장하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강의 시청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또 문의하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 거고요. 수학심화, 과학심화 나누어서 여기도 이제 과학심화 같은 경우는 문제가 비슷하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문제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라도 중등과정으로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영재교육원과 연세대 영재교육원의 대비 방법은 유사한데 이제 기출문제풀이 강의가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차이. 자기소개서는 저랑 또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네, 면접 대비 강의도 아까랑 비슷합니다. 자기소개서랑 그다음에 심층 면접 저랑 같이 준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자기소개서는 따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본격적인 모의 면접만 저랑 준비하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각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최대한 제가 준비를 해서 다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 뭐 학원이나 다른 곳에서 이제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요건 좀 더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요 단계는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단계별로 필요한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아니면은 저랑만 준비하셔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대비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대 과학영재교육원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서울대랑 연대는 내년 중등학생들을 위해서 올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기관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입니다. 서울교대 과학영재교육원은 수리정보 융합과학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요. 80명 정원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서울 소재의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작년 경쟁률 이렇게 보시면 작년 경쟁률 초등 초등 수리 정보 그다음에 융합 과학 이렇게 있는데 80명 지원에 각각 어떻게 지원했는지 경쟁률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대부분의 이제 학년이 높아지고 할수록 뭐 아니면 다른 대부분의 뭐 영재교육 학년이 높아지고 이제 지원 분야가 중등은 좀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수학의 지원자가 많이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과학으로 많이들 지원한다. 수학, 과학 어디로 지원해야 되지? 요거 조금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작년 경쟁률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전년도 경쟁률 다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선발한 것이 그러니까 올해 작년, 이제 2년째, 이제 3년째거든요. 이제 내년이 3년째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이전의 경쟁률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여겨지고, 요 경쟁률이 가장, 의미 있는 경쟁률이 아닐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전형은 창의적 문제개발 검사 지필평가를 봅니다. 지필평가를 보고 이제 지필평가를 합격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심층 면접을 진행하죠.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이 됩니다. 어,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GED를 통해서 이제 지원서를 접수하게 되는데 그때 여기 자기소개서 한 부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소개서는 뭐 간단합니다. 문항이 네 문항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뒤쪽에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고 뭐 산출물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필요가 없어요. 음. 그래서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 입력하고요. 중요한 거 창의적 문제인력 검사를 잘 보아야 면접 대상자가 되겠죠. 면접 대상자가 되고 나면 면접에서도 질문지를 작성합니다. 예전에는 그 면접에서 서울교대는 질문지 작성이 없었어요. 그냥 바로 심층 면접에서 이제 구술 면접만 진행했는데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이것도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질문지 작성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그 해결하는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학생이 이제 면접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입력하지만 학생이 산출물을 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심층 면접에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지 면접 결과가 좋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친구들의 면접 결과가 저랑 준비한 친구들의 면접 결과가 좋은 이유는 이런 것들을 알고 미리 한번 경험해 보기 때문이라고 제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잘 붙지 않나.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서울교대 과학영재교육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꼭 준비해야 되는 것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았고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확인하기에 앞서서 자기소개서 다섯 문항이었네요. 자기소개서 문항 이렇게 다섯 문항이 있습니다. 요거 아까도 방금 이제 설명하기 전에도 어떤 학부모님께서 급하게 연락을 주셨는데 GED 아직 그 지원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안 열려서 자기소개서 질문을 알고 싶은데 모르겠다.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제가 또 뭐 설명하기 직전에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요런 질문이 나옵니다. GED에 접속하시면은 요런 질문을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제로 이제 공개된 자기소개서가 요렇게 생겼죠. 네, 요렇게 생긴 자기소개서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문항, 이 다섯 문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렇게 이미지로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런 문항을 직접 GED에 가서 입력을 하시면 된다.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창의적 문제결력 검사에 나온 문제들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어떤 규칙을 통해서 변형을 시켰는데 그 변형에 맞게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그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나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 되는데 사실 이 내용은 굳이 선행 학습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규칙을 알고 그 규칙에 따라서 이제 넓이를 계산하면 되는 건데 이게 뭐 꼭 선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구 대기 조성 비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된 질문들 요거는 학생들이 이제 과학과 관련해서 어떤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요걸 보고서 유추해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는데 요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떤 선행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분을 해보면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필평가를 진행하는 영재교육원을 대비하기 위해서 학원이나 뭐 다른 어떤 전문가들께서는 뭐 중학교 것과 다 해야 된다, 뭐 고등학교 것까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선행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 의견은 선행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선행보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접해보고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선행학습이 초등 영재교육원 선발에서 선행이 유리하다라고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되면 친구들이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영재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선행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를 이런 현상들을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재교육원에서는 문제를 출제할 때 무엇보다 선행학습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은 필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고등 선행하고 있는 친구들이면 훨씬 더 쉽게 풀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 이런 거 한번 저의 생각과 현재의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을 이제 좀 접해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 접해볼 수 있을까요? 자기소개서는 저랑 또 같이 준비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기출문제 풀이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이제 기출문제 모아가지고 친구들이랑 이제 매년 준비하니까요. 친구들 시험 어떻게 봤니? 올해 어떤 문제 나왔니? 어디 어려웠어?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제 매년 이제 복귀해서 기출문제 풀이 강의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나, 어떤 난이도인가, 어떤 유형인가, 뭐 몇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대비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직접 나왔던 문제 유형을 접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청하시면은 몇 년이죠?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 보내드리고, 이전 기출문제들도 쭉 있는데 너무 옛날 거는 보내드리기가 그래서 이렇게 최근 5개년 정도로만 묶어서 강의와 교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저한테 문의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런 거 말고 이제 또 다른 뭐 프로그램, 심층 면접까지 이제 갔어요. 시험 잘 봐서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아까 앞에서도 이제 면접에서도 뭐 사전 질문지가 나온다고 했죠. 사전 질문 문항으로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또 모아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저랑 같이 준비하는 영상, 그 다음에 실제 저랑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는 것, 이런 방법으로 심층 면접을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지원하는 방법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전화 저를 통해서 아니면 안쌤 영재교육연구소를 통해서 이제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뭐 에듀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전달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에듀포인트에서는 올해 오프라인으로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과학영재교육원 대비반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죠? 재작년까지는 제가 고반을 운영했었는데 제가 강의했었거든요. 재작년까지였던 것 같아요. 작년부터 제가 안 했는데 뭐 서로 뭐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맞아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작년 올해 아마 에듀포인트에서 오프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 말고 실제로 가서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제가 진행하는 강의는 아니지만 그럴 때는 또 오프라인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뭐, 에듀포인트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니까요. 영재교육원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들이나 뭐 경험들을 충분히 갖고 계신 기관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설교대 AI 영재교육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공지능 영재교육원인데 이제 길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꿨어요. 지원 분야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3학년부터 올해 중학교 1학년까지 선발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교대 예전에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이었는데 인공지능 영재교육원으로 바뀌어서 새롭게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는데 온라인 과제 전형으로 학생들을 평가해서 심층 면접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과제 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온라인 과제 평가. 예전에도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일 때도 온라인 과제평가가 진행됐었어요. 보통 4주, 길게는 5주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중간에 이제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4주 정도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혹은 그거보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추석이 뒤에 멀리 있을 때는 5주 정도 진행됐었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도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과제 평가를 위한 과제를 같이 해결하고 같이 이렇게 준비했던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아직 뭐 확실하진 않지만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진행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 과제 평가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제 뒤에 가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도 제가 보여드리긴 할 텐데 온라인 과제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제가 주어지면 학생들이 과제로 해결한 다음에 제출해서 평가를 받는 건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과제 평가니까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서 이게 이제 효과적인 평가 방법이 될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약간 제 개인적인 어떤 염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컴퓨터나 정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이런 것과 관련된 전문 영재교육 기관이 이제 드물기 때문에 거의 없거나 초등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 기관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고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 장점이 또 뭐냐면 저학년부터 모집을 하죠. 그리고 모집을
뭐 4,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모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원할 때 뭐 4, 5학년 모아가지고 초등과정, 6학년 중1과정 모아서 중등과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학년별로 모집하는 거 보이시죠?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은 현재 초등학교 3학년들끼리만 경쟁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학년 학생으로 갈수록 이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저학년이다. 그 다음에 컴퓨터에 관심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과제 평가 이런 걸 열심히 해볼 어떤 각오가 되어 있다.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과제 평가 끝나면 이 신청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될 건데요. 온라인 과제 어떤 게 나오나요? 여러분이 궁금하실 수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저랑 같이 계속 매년 준비했었거든요, 친구들이요. 그래서 이 몇 문제 제가 급하게 가지고 왔어요.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 인공지능 영재교육원이 됐든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이 됐든 그들이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과제 평가를 하는 뭐 방법이나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저는 예상을 해요. 뭐 인공지능 영재교육원이라고 해서 갑자기 친구들에게 인공지능에 관련된 어떤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예전에는 인공지능을 직접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제들이 또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를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고 그것을 설명하는 동영상도 찍어야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동영상을 찍을 때 필요한 대본도 제가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기는 이제 어렵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기소개서 입력해서 과제평가 진행하고 난 다음에 면접 대상자가 되면 심층 면접으로 평가가 완료됩니다. 이런 것들 준비하세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놨고요. 자기소개서는 제 강의로 준비하시면 되고 면접도 저랑 같이 준비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에서 잘 나오는 문제들 동영상 강의로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 요거는 이제 모의 면접 저랑 같이 준비해 볼 수 있는 모의 면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그냥 영재교육원이에요.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이에요. 처음에는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인데 살짝 뺐죠. 근데 모집 요강에 보면은 자신들은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이라고 적어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운영되는 것은 과학영재교육원처럼 운영이 됩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 중에 관심사가 수학과학이 아니라 인문사회 쪽, 뭐 예술, 뭐 역사,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이라고 하니까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을 좀 관심이 있어요. 인문사회 쪽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어, 성균관대학교는 그냥 과학영재교육원을 보시면 돼요. 그게 더 맞아요. 네, 맞아요. 이유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앞에서 보신 이제 서울교대 인공지능 영재교육원과 마찬가지로 초등학생만 선발하는데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학년별로 구분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 학생들이 더 높은 학년 학생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서울 소재의 3학년부터 5학년 학생이 지원 가능하고 서류 제출한 다음에 서류 평가 진행해서 다면 평가로 학생들을 선발해요. 지필 평가가 없어요. 1차에서 지필 평가가 없어요. 그래서 제출하는 서류에 따라서 학생들의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게 되니까 이 제출되는 서류를 굉장히 열심히 잘 공들여 준비해야겠죠. 1단계 전형에서 이제 제출해야 될 것은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이렇게 있는데 뭐 교사추천서는 어차피 학생들의 손을 떠난 부분이니까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자기소개서에 산출물, 본인이 했던 과학적인 탐구 경험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산출물이 필요합니다. 2단계 전형에서 이제 다면평가라고 해가지고 에세이 자필평가 뭐 이런 식으로 수행관찰평가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에 관한 내용들도 이따 말씀드릴까요? 예, 뒤에다가 제가 내용을 약간 넣어놨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전형에서 이제 다면 평가라고 해가지고 에세이 자필평가 뭐 이런 식으로 수행 관찰 평가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에 관한 내용들도 이따가 말씀드릴까요? 뒤에다가 제가 설명을 넣어놨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은 일반 과학영재교육원과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학년별로 진행되는 교육 과정의 핵심 주제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이라고 해서 뭐 역사, 문화, 사회, 경제, 뭐 미술, 언어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예, 그냥 일반 과학영재교육원과 제가 요것만 따여오면 거짓말 한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캡처를 다 해갖고 온 거예요. 여기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 홈페이지 자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가 수학, 과학에 관심이 있는데 이거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이라고 하는데 지원해도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무리 없이 지원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리고요.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됩니까? 지원 과정은 자기소개서, 창의적 문제 해결 경험, 산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가 진행돼서 면접 대상자 2배수를 선발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질문지 작성, 다면 평가 이렇게 심층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자기소개서와 다면 평가를 준비하는 것이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의 준비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문제, 어떤 내용으로 평가가 진행됩니까? 자기소개서 내용 쭉 살펴보시면 뭐 문제가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 맞게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5분에 창의적 문제 해결 경험이라고 해서 그 해결 과정을 글로 쓰고 그것에 대한 증빙 자료를 3페이지 정도로 3페이지, 3장 이내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은 본인이 했던 어떤 창의적인 활동, 결과, 내용을 첨부하라는 거예요. 보고서의 형태라든지 그 경험을 정리해서 첨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평가의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잘 받아서 다면 평가, 면접 2차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보면 아까는 에세이 작성, 뭐 수행 관찰 평가 뭐 이런 것들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에세이 자필 평가, 미래 문제에 대한 창의적 슬기로운 해결 수행 막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면 평가라고 해서 엄청난 것들을 평가하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에세이 작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작년에 에세이 작성이 없었어요. 그 전해에는 에세이가 있었어요. 에세이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글을 쓰고 이런 것도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면 평가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 준비가 명확하겠죠. 그죠? 에세이 작성, 모집 요강의 에세이 작성이라고 해서 에세이 쓰는 글쓰기를 열심히 준비해서 논술학원도 다니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에세이라고 하니까. 근데 에세이가 어떤 건지 알고 준비해야겠죠. 에세이가 없는 해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어떤 형으로 평가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이거 뭐 심층 면접 자기소개서 기반이고 이제 뭐 이런 것들 또 문제도 있어요. 뭐 문제는 이제 앞에서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 선발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이거와는 별개로 여기 나오네요. 이건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와는 별개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설명에 참석해서 저한테 이제 정보를 얻어 가시죠. 그죠? 근데 이미 다른 데서 정보를 얻고 저한테 오신 경우도 있으실 거고, 저한테 얻은 정보로 다른 곳에다가 문의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야기하는데 뭔가 답답해서 저한테 정보를 얻으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 저한테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근처에 있는 학원에 한번 알아보자, 학원은 어떤지 물어보자,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런 걸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궁금하시잖아요. 영재교육원을 진짜로 해본 경험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영재교육원을 학원에다가 아니면 저 말고 다른 분들께 영재교육원 경험이 있으세요? 라고 하면 네, 영재교육원 경험이 있죠. 많이 보냈어요.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답하실 거란 말이에요. 저한테도 물어보시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카톡이나 문자로 막 선생님은 학생들 합격률이 얼마나 되나요? 몇 명이나 영재교육원 보내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좀 그래요. 저는 뭐라고 하죠? 이런 질문이 왜 그러냐면 이런 질문이 사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얘 저 엄청 많이 보냈어요. 이렇게 대부분 대답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이 보냈는데 억울한데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걸 물어보세요 가서 그러니까
저한테 들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에세이 작성 없었다는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서는 예,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원이나 그 다른 뭐 전문가 분들께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몇 분간 진행이 됐나요? 어떤 문제 나왔나요? 무슨 뭐 몇 문제 나왔나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준비를 했다라고 하시면 그런 것에 대한 정보나 문제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어봤는데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유, 기출문제 의미 없어요. 올해는 그렇게 안 나와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대답하면 그분은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음? 경험이 있어도 합격을 했는지 알 수가 없죠.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르친 학생들이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이걸 먼저 오픈하고 상담을 진행하시지 말고 이거 알고 계시고 이런 내용들을 다른 곳에다가 문의해 보세요. 그럼 그분들의 대답을 듣고 이 사람이 경험이 있구나. 이 학원은 영재교육원 전문 학원이 맞구나. 경험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자료로 확인해 주세요. 활용해 주세요. 저한테 강의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합격 방법을 찾아가시는데 활용하셔라. 네, 그렇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경험이나 영재성 입증자로 산출물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성균관대학교 영재교육원뿐만 아니라 이제 산출물을 내야 되는 영재교육원들이 뒤에 쭉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일까요? 학생들의 영재성, 창의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아마추어죠. 그죠? 자세하게 설명해야 돼야 됩니다.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까? 라는 거는 그 학생이 얼마만큼 뛰어난 능력이 있냐, 이렇게 그걸 평가하려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려고 하는 건 그 학생의 경험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학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궁금증이 생겼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탐구 과정을 거쳤으며, 그 탐구 과정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려는 과정이에요. 그런 자료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영재교육원에 와서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 과제 해결 과정이 문제가 없을 것이냐. 그 해결 과정을 우리가 가르치고 싶지는 않다. 이미 과학적인 탐구 방법을 알고 있는 학생들을 뽑고 싶다. 너는 그 탐구 과정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한 자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내야 되는 이 자료의 수준이 높고 낮고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뭐 어려운 자료, 어려운 주제를 해야 되나요? 쉬운 주제를 해야 되나요? 어떤 주제를 해야 되나요? 그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뭐 지금 보고서를 겨루는 대회도 아니고 이전에 했던 탐구는 안 돼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어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었나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내용들도 뭐 다른 전문가나 학원이나 뭐 도움을 받아서 준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대답이 떤 대답인지 저의 대답과 비교해 보시면 또 재밌으시겠죠? 뭐 그렇다. 활용하시라.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이 했던 탐구, 실험 뭐 이런 것들 다 괜찮고요. 뭐 문제 풀었던 거, 그다음에 뭐 책 읽었던 거 이런 거 다 괜찮은데 학원에서 했던 실험들, 캠프에 참여했던 결과물들, 뭐 어린이 기자단 활동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죠. 그것만으로는 활용이 안 돼요. 그것을 학생 스스로 했던 어떤 활동이라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평가가 가능한 자료로 재가공하셔야 돼요. 어떤 내용이 적절한가요? 그 적절한 내용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실험했던 거, 탐구했던 거, 문제 풀어보려고 노력했던 거, 책에서 뭐 읽었는데 이게 궁금해서 직접 알아보려고 했던 거, 뭐 아니면 발명품을 만들었는데 그 발명품이 효과가 있는지 검증했던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적절한 내용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진행한 이런 자유탐구 특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뭐 탐구 주제 정하는 방법, 보고서 쓰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제 논리적인 탐구로, 과학적인 탐구로 여겨지느냐.
뭐 예시 자료 이런 것들도 들어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또 이미 자료가 있는데 이게 적절한 자료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도 이제 컨설팅 프로그램 시청하시면 제가 자료 다 확인해서 이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이런 부분 이렇게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빼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더 추가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첨삭 의견 드리고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 한번 알려드리면서 성균관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을 대비하는 방법, 자기소개서 작성 저랑 같이 하시면 되고, 입시 컨설팅 프로그램 있어서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 경험, 이거 괜찮은 자료인지,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봐드립니다.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면접, 단면 평가도 이제 매년 이제 저랑 진행했던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그 친구들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그런 것들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대비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 뭐 실전 모의 면접 진행합니다. 이렇게 지필 평가가 없는 경우는 자기소개서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학생들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무엇인가 좀 더 평가를 하고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면접 준비에 힘을 주셔야 된다. 온라인 모의 면접을 해보시는 게 좋다. 가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입니다. 가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저학년부터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어떤 제한 조건이 있습니까? 예, 영재교육원 이수 이력이 있는 친구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이따가 뒤에 제가 넣어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안 보이니까 다시 초등심화, 중등심화 과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요. 초등심화 과정은 이렇게, 중등심화 과정은 좀 디테일하게 분야가 나뉘어져 있죠. 서울 경기 소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현재 6학년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중등 과정은 중학교 1학년 과정만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는데 어떤 내용들을 잠깐만요.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류 및 관찰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뭐죠? 연구활동 보고서가 아니고 뭐죠? 여기도 산출물인데 이름이 좀 달라요. 그죠? 요거 뒤에 가면 제가 양식도 넣어놨으니까 그때 확인하시도록 하시죠. 해서 서류 내에서 본인의 산출물 제출해서 평가받은 다음에 그 산출물을 발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심층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산출물 요약서, 맞아요. 산출물 요약서라는 이름이었어요. 산출물 요약서라는 이름으로 산출물을 제출하고, 여기에 세 페이지인가? 이렇게 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산출물 요약서 제출한 다음에 요것만으로 평가를 해서 면접 대상자가 결정이 됩니다. 산출물 요약서 제출해서 서류 심사 받은 다음에 2배수의 학생들을 뽑아서 면접을 진행하고요. 수행 관찰 사전 질문지를 작성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심층 면접 하는데 거기에 산출물 요약서 발표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필평가가 없죠. 그래서 지필평가 없으니까 룰루랄라 갔는데 2차 면접에서 시험 문제 줍니다. 풀어야 돼요. 헐 이렇게 당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준비하시는데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전 질문지 시험을 보게 된다. 심층 면접에서 산출물 요약서 발표가 있다. 2차 전형에 산출물 요약서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산출물 요약서 세 부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한 부는 자기 거, 두 부는 심사위원 거. 이렇게 하는데 산출물 요약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막 발표용 자료 만들어가지고 큰 판넬 해갖고 막 가서 들고 다니면서 발표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다 합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보시면 이런 건 좀 과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요 2차 전형 대상자가 되면 그때 고민하셔도 될 부분이에요. 개인 산출물 요약서 양식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식의 요약서를 작성해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보고서가 있다? 요약서 형태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뭐 두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어떤 활동 사진이라든지 뭐 결과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띡 올려서 만들어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좋은 평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 산출물 요약서만으로 학생의 영재성을 봐야 되는데 결과물 사진만 있다? 학생이 뭔가 캠프 같은 데 참여해가지고 뿌이하고 있는 이런 사진이 있다? 이거는 거의 가망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양식에 맞는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준비하시면 되고, 사전 질문지는 30분 동안 작성합니다. 사전 질문지를 30분 동안 작성합니다. 이 뭐는 무슨 얘기예요? 길죠? 네, 깁니다. 상황을 주고 원리나 결과를 예상해보는 문제, 생활 속 불편했던 점을 뭐 해결하는 방안을 아이디어를 내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선행 필요한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결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0분 있는데 10분 중에 3분은 개인 산출물 예약서 발표가 3분이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7분이 사전 질문지와 학생 개인변에 대한 질문이 됩니다. 이렇게 면접이 진행이 되죠. 뭐 사실 가천대는 서류 제출하고 결과 나와서 면접 보는 것이 끝이기 때문에 이 면접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알려드렸던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곳에 상담을 하시거나 문의하셔서 검증하는 데 활용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데 직접 이런 내용들을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인 산출물 요약서 만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과 어떤 탐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탐구 과정과 탐구 주제를 정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활용하시면 되고요. 우리 친구들 어떤 문제가 나왔었나요? 확인할 수 있는 심층 면접 대비 특강이 준비되어 있고 저랑 같이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볼 수 있는 모의 면접 프로그램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이렇게 각 대학교 영재교육원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입니다. 지난 이번 주 초인가요? 이번 주 화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동국대학교 영재교육원 설명회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 못 들으신 분들 많으실 테니까 서울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4부터 중1 지원 가능하고 중등과정은 디테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좋을까 한번 교육 내용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는데, 동국대학교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특별하죠. 왜 특별하느냐?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라고 해서 지필평가를 봅니다. 근데 서류 제출하는데 연구활동 보고서라고 해서 산출물도 내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심층 면접을 대충 보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없지만 이 또 자기소개서가 없다는 내용은 이 심층 면접에서 그것을 검증할 거라고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동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준비가 저는 개인적으로 난이도가 제일 높다고 봐요. 산출물에, 시험에, 면접에 이렇게 난이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모든 어떤 서류나 모든 뭐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그렇죠. 이제 다 완벽하면은 다 당연히 합격할 건데 이 다 완벽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 조금씩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면 우리 친구가 조금만 더 뛰어나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접근을 해봅니다. 예, 지원서 세부, 뭐 세부 나와 있는데 이 세부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똑같은 거 세부입니다. 제출한 서류를 세 명이서 나누어 보겠다는 거죠. 연구활동 보고서 세부 내라고 해서 세 개를 작성해야 되나요? 자꾸 물어보셔서 아예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모집 요강에서도 이 질문이, 그러니까 영재교육원 쪽으로도 이 문의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박아놨어요. 한 분은 원본, 두 분은 복사본 같은 거 세 개 출력해서 오세요. 제출하세요. 자신들이 복사하기 어려우니까 번거로우니까 너네들이 세 개씩 내세요. 우리가 세 명이서 나눠보겠습니다. 이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제출할 서류,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해야 된다.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하고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면접 대상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청 면접에서도 사전 질문지 시험을 봅니다. 또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선발이 진행이 된다. 연구활동 보고서의 양식은 이렇습니다. 5페이지 정도의 연구활동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연구활동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시오라고 양식이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이 내용을 넣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넣으란 얘기는 이들이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정식, 형식의 보고서를 우리는 평가하고 싶어요. 보고서 내. 이런 거죠. 왜 보고서를 내라고 합니까? 앞서서 산출물을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학생들의 경험을 보겠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과학적인 탐구를 할 줄 아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런 경험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보다 그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구활동 보고서는 저랑 같이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죠. 요거 옛날 이미지인데 제가 요건 이미지를 안 바꿨나 보네요. 뭐 근데 크게 내용이 다른 건 아니에요. 연구활동 보고서 저랑 같이 준비해보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제 강의를 참고해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강의, 교재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해력 검사도 이제 대비하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2022년 기출문제부터 2026년 기출문제까지 제가 해마다 나왔던 문제들 기출문제 정리해서 강의랑 교재랑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상 문제도 3회 실어놨으니까 이제 준비하시는데 시험 보는데 시험 대비하는데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진행하는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는 제가 여기다 설명을 안 드렸네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창의적 문제인력 검사 기출 문제, 출제되는 문제가 많지 않아요. 예, 몇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 창의적 문제인력 검사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선행하세요. 우리 학원에서 선행 뽑으니까 선행반 들어서 선행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행 안 나옵니다. 네. 중등 선행, 고등 선행 해야 되나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실제로 이렇게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시험 보고 서류 제출해서 면접 대상자가 됐다라고 하면 면접에서도 아까 사전 질문지를 받는다고 했죠. 네, 그래서 그 심층 면접에 나왔던 문제들도 제가 같이 보내드립니다. 요거 작년 강의 이미지라서 이제 올해 선발에 활용됐던 6회가 이제 여기 또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 기출 문제 더 많이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고, 요건 동영상 강의 저랑 같이 준비해보는 이제 실전 모의 면접. 이거 같은 경우도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개인별로 어, 면접에서 나올 만한 질문이 다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실전 모의 면접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보다 영재교육은 마지막은 아니죠. 뒤쪽에 다른 것도 있는데 이제 서울 전체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은 마지막. 대진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방금도 제가 갔다 왔는데 아직 모집 요강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모집 요강 기준으로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경기 소재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초등심화과정, 중등심화과정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선발 과정은 서류 넣고 면접 봐서 그냥 선발합니다. 지필평가나 뭐 산출물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선발이 진행되고요. 자기소개서 한 부 제출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 제출하고 교육관 체험의 심층 면접 진행한 다음에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간단한 형태로 학생들을 선발하죠. 그래서 올해 모집 요강이 또 그렇게 발표가 된다면 내년 선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면 확인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고 뭐 지금 저랑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궁금하신 점은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기소개서 양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했던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소감을 써야 되는데 활동 쓰고 소감 쓰세요라고 해서 이제 활동에 무슨 활동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소감을 얻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쓴다기보다는 조금 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본인이 했던 활동이 좀 과학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구성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기소개서 특강을 통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첨삭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 심층 면접과 온라인 모의 면접으로 면접 준비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대학부서 영재교육원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특별한 영재교육원들입니다. 과학기술대학교 노원영재교육원이라고 해서 노원구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노원구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지원 가능하고요. 선발하는 과정도 시험 보고 면접 보고 자기소개서 제출하는데 어,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면접 대상자만 자기소개서 입력해서 이제 면접 봐서 합격자가 결정이 됩니다.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어떤 내용의 자기소개서가 나왔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는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노원구 지역에 있는 친구들만 지원 가능하고 그다음에 뒤에 가시면은 이제 이화여대 서대문 영재교육원입니다. 이것도 이제 내년 선발 모집 요강이 아직 안 나와서 제가 빨갛게 칠해놓은 건데 서대문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서대문구 소재 학생들만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여기는 이제 융합 인문예술 분야도 있기 때문에 좀 요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 여기도 괜찮아요. 수학, 과학만 영재 뽑는데 난 다른 거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서대문구에 살고 있다. 요 분야에 관심이 있다. 괜찮죠? 어떻게 선발하는지 보면은 자기소개서 입력해서 서류 심사한 다음에 면접 봐서 선발이 됩니다. 이렇게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기소개서에 나왔던 문제들, 이런 문제들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확인하시고 저랑 같이 준비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 다음은 이제 덕성여대 도봉영재교육원 해가지고 도봉구 지역에 있는 친구들만 지원할 수 있는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입니다. 여기도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자기소개서 입력해서 면접 봐서 선발합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제 내년 모집 요강이 발표가 안 돼서 이전 요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큰 변화가 없어요, 잘. 그래서 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의 질문은 이런 질문들이고 대비 방법들 여기 간단하게 앞서 마찬가지로 정리해뒀어요. 이렇게 해서 서울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같이 시간을 보내주시고 설명을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우리 친구들이 관심 있는 영재교육기관을 선택하는데, 우리 지원하고자 하는 영재교육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되셨으면 좋겠고, 선택하셨다면 어떤 식으로 선발되는지,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